겨울 걷자니까 좀 마음에 안 든다 아닙니까? 올해는 겨울이 좀 추워야 되는데 겨울이 안 추운데 또 그것도 재미없지. 다들 뭐 식사를 맛있겠습니까? 예. 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깻잎을 가져왔는데 여기 뒤에 흰색 쪼밀쪼밀하게 뭐 있죠? 여기 쪼밀쪼밀하게 뭐 있다는 거는 온도가 낮거나 자기가 자랄 때 환경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온도가 낮았으니까 어떻습니까? 온도가 애부터 한번 해볼까요? 깻잎. 지금 우리 깻잎 재배가 거의 중반에 들었다 해도 그렇죠. 가격이 좀 겨울 시기에 좀 비싼 시기에 중반 정도에 도래했다. 근데 이제 우리 시대적으로 좀 환경이 좀 안 좋아지면 이 가격은 우리가 원했던 거랑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생리적인 부분은 우리는 풀어야 됩니다. 이 깻잎 재배를 했을 때 깻잎의 생산량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줘야 되냐? 깻잎에 자, 지금 이 시점이 계단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뿌리에서 하는 일에 얘는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깻잎의 최적의 이시량은 얼마냐는 거예요. 최적. 우리 밀양 지역에서 깻잎의 최적 이시를 아시는 분? 우리 장 회장님 얼마 정도입니까 이시가? 2.0에서 한 2.6까지가 보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2.0에서 2.6을 나눠놓고 보면 자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생육 중반에서는 2.6이라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생육 초반에서는 우리가 정식했을 때는 잎이 탈 거예요. 여기에 아래에 작은 잎들은 표면에 자기가 심은 단계에 우리가 심었을 때는 고온이라는 겁니다. 고온. 이 고온의 탈수에 의한 비료를 소화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은 저온 섭이 올라가 있는 거고 전에는 고온 탈수가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온 탈수가 많은 시점에 우리는 파종을 해야 되고 정상 생육의 단계에 갔을 때는 우리는 생산을 늘려야 되나? 이 단계에서 우리는 이 작은 잎들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여태까지 관행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 잎들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주냐? 작은 잎들을 위해서 행동을 시켜줘야 진행을. 이 작은 잎들이 피해를 안 보려면 이 이시를 낮춰줘야 됩니다. 어릴 때는 마늘에서 이시를 보면 0.8의 이시는 이 마늘이 자라가면서 하엽이 마릅니다. 마르고 쉐입이 나옵니다. 0.8입니다. 1.0 이상이 되면 하엽이 잘 안 마릅니다. 1.5가 되면 하엽이 너무 두꺼워요. 2.0이 되면 더 두껍겠죠. 그러면 2.3이 되면 2.4가 되면 많이 두껍겠죠. 이 원리는 바닷물의 염도에 의해서 생명의 근원에 돌아갑니다. 0.8의 이시 염도입니다. 전기 전도율 0.8의 3배 2.4라는 게 수치가 요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자,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장 회장님 지금 하신 거의 중심에 들어가 버리죠. 2.4라는 수치는 깨를 재배하는 중심축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어릴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곧 연이어서 어린 잎을 재배하는 시점이 또 다가온다는 거죠. 봄파종. 봄파종을 했을 때는 이 깨는 이 시를 낮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종 전에 토양 이시를 측정해야 된다. 토양 이시를 측정해서 그 기준값에서 해야 된다. 여기에서 마이너스 얼마 들어가야 되겠지? 마이너스 5. 1.5 정도의 이시를 가져가야 된다. 이 이상을 했을 때 어떤 실이 올 수 있다. 어린 것이 먹지도 못하고 토양 표면에 고온으로 인한 지상부로 오른 비료염, 지상부에서 잎이 표면 이시가 높아졌을 때는 이동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깨를 정식 파종할 시기는 이시를 1.5로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야만이 이시가 올라오더라도 캄프라 칠 수 있다. 밀양깨 재배하는 데서 이시 측정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보급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에 근접해서 생육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라 그런 아래 떡잎부터 잎이 나와 있는데 이 잎의 역할에 대해서 또 아셔야 됩니다. 이 잎을 그냥 둘 거냐 딸 거냐는 거죠. 그냥 두면 얘가 일을 해서 지상부를 먹이 살리기 때문에 속도가 빠릅니다. 지난해 순천 쪽에서 저쪽에서 깨를 배워서 가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2번 더 땄습니다. 왜?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랫잎을 안 땄다. 바라를 따지 마라 그랬는데 이 바라를 안 땄기 때문에 생산량이 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걸 안 딴 만큼 떼공이 굵어집니다. 몸통이 커진다는 거예요. 몸통이 커지면 생육에 상당히 좋은 현상을 갑니다. 이 좋은 형태로. 몸통을 키워서 생육을 좋은 형태로 리드한다. 우리 장 회장님 오셨을 때 몇 번째 잎입니까? 9월 오실 때 몇 번째입니까? 오늘 왔을 때는 파종 안 한 것도 있고, 예. 바로 친 것도 있고 그랬어요. 요걸 딴 것도 있고 안 딴 것도 있고요. 파종 안 한 것도 있어요. 예. 요거 딴 거하고 안 딴 거하고 굵기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컸으니까 예. 이제 우리 한국말 농부를 이제 시행해가지고 예. 거기에 이제 이 뭡니까 추비도 하고 연면도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차이점을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난데 이렇게는 안 봐요. 시간을 못 돼서. 요걸 안 처음에는 땄, 차이가 많이 났죠. 요걸 안 땄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났죠. 많이 땄죠. 아니 그러니까 소득이 생산량이 많이 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요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려가기는 내려가나 돌아올 때 떼공이 굵어지면 돌아오는 관이 작아집니다. 그러면 스스로 노가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이 여기에서 어릴 때 이 깨가 몸통이 가늘 때 태어난 잎이다. 그러면 얘가 자라면서 그 관을 넓히지는 못해요. 자기 몸으로 들어오는 잎으로 들어오는 관을 넓힐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크면서 껍질이 두꺼워지니까 빠른 시간에 얘가 잎이 소멸되게 돼 있어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 잎을 보면 토양의 이시량은 이동량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잎이 안 죽게 하는 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 잎이 죽었다면 이 잎은 어떤 일을 하고 죽었냐면 뿌리에다가 자기 영양소를 주고 돌아오는 걸 못 먹었다. 그러면 우리는 맹물을 많이 뿌렸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맹물.
맹물을 많이 뿌려서 이 잎에 있는 영양소를 이동을 많이 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잎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잎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히 아신다면 생산량이나 잎에서 이 시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료 이동량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는 우리 그 밀양에서 지금 부족 부분이 이 부분에서 하역, 우리가 필요치 않은 이 부분을 얼마나 둘 거냐에 따라서 생산량에 좌우한다. 생육의 밑받침이 되고 주춧돌이 되는 얘를 보래야 됩니다. 이 주춧돌을 따버리는 순간에 그 깨는 뿌리가 안 자라고 세근이 없어집니다. 일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기 시작하는 깨를 우리는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이 잎을 따지 말자. 그리고 가격대가 비쌀 때 우리 생육이 부진하면 두 장 중에 한쪽 잎을 달아서 키우자. 두 장 중에 한쪽 잎을 키워버리면 이 힘이 배가 됩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잎의 영양소로서 호흡엔 영양 에너지는 탄수화물 자기가 흡수한 거라든지 자기가 광합성의 양은 이동을 해서 지상부로 가면 자기한테 가는 것보다 상부로 많이 갑니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얘가 그늘이 돼서 토양 지면 온도를 낮춥니다. 그리고 또다시 여름에 더우면 중간층에 한 장을 또 달아서 토양을 어둡게 해서 풀도 적게 나고, 풀이 광맹성인 풀은 햇볕이 없으면 풀이 안 납니다. 풀도 적게 나고 기온도 낮추고, 우리가 따다가 또 힘이 약해지면 한 입을 달아서 그 뿌리를 보호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2.4의 기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2.2나 2.3에서 비료를 주라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만큼 올리도 내려올 거니까. 잎이 큰 상태에서 연면 시비를 하고 맹물을 뿌리면 이 이동량은 상당한 토양에 있는 비료를 흡수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봄비가 왔을 때 찔레가 많이 자란 거나 버들강아지가 많이 자라는 역할입니다. 잎에서 영양이 내려왔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뿌리는 많이 움직여서 영양을 흡수해서 지상부로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봄비가 오고 나면 찔레가 커서 우리가 꺾어 먹는 겁니다. 깻잎이 우리가 이 씨는 낮은 상태에서 물을 뿌려버리면 이동한 만큼 다시 돌아가는 양이 먹을 게 없어서 적게 가기 때문에 깻잎이 노화가 되고 뿌리가 검해집니다. 깻잎 뿌리가 허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좀 크게 자랐을 때 땡기면 똑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뿌리가 될 수 있으면 안 뽑혀 올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깻잎이 뿌리가 쑥쑥 빠지거나 이런다면 그건 이미 어떤 부분에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거의 대다수가 비료를 많이 줘서보다 적게 준 사람이 너무 많다. 그리고 측정기를 사용해서 비료를 측정해야 된다. 그 측정치만큼 주면 생산량이 늘어난다. 그리고 잎을 따기 전에는 될 수 있으면 잎에다가 연면 시비라고 맹물을 뿌려서 이동을 시켜놓고 잎을 따자. 큰 잎을 타면 다음 잎도 좀 자라있다. 이런 식물 생리적인 부분을 감안해야 되고,
우리가 이를 나누어서 할 수 있다면 요놈 따고 이틀 있다 요놈 따면 얘들은 힘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얘 하나 땄을 때는 견뎌요. 두 개를 따버리면 못 견딘다는 거죠. 뿌리와 잎의 역할은 잎이 광합선 양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제 깨는 더 배울 게 없지? 유튜브에 영상이 많으니까 깨 더 배울 게 있습니까? 지금 깨 많이 나옵니까? 예. 그래도 궁금한 거 있으면 아무것도 이 친구한테 내가 며칠간 대화가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아, 이제 그 이파리 좀 최근 돌아왔어요? 아마 잎이 좀 활성화되는 것도 눈으로 봐도 깨밭에 들어가면 살아있네 하는 정도. 조금 느끼겠어요. 생기가 있다. 예. 그, 한 20일 됐나? 예. 시작했어요. 그렇지. 이 시가 좀, 어떻게, 장님 이 시가 어땠습니까? 굉장히 낮았어요. 아, 그렇지. 시를 세 보니까 상태 좀 좋은 데는 1.2 나오더라고요. 예. 1.2에서 몇 가지 나왔습니까? 0.9그 정도 왔어요. 원래 측정할 때. 0.9에서 1.2라는 거죠. 예. 그러면 하엽이 말라지는 것보다 조금 높은 거예요. 0.8은 마늘이 자라면 하엽이 죽어야만 하는 게 나와요. 에너지가. 그죠? 예.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이거 측정해보고 예. 우리 장사장이 시계는 데서 그래는 아직 그리 못하겠더라고. 처음 이제 접하니까. 예. 왜냐하면 요소는 우리가 식물을 갖다 서울에 보냈을 때 인식이 옛날 인식이 어떤 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요소가 많이 들어가면 부패가 많이 날 수 있다 이래 돼가지고 빨리 크니까 예. 그래서 조심한다고 지금 한 9kg 열악하는 걸 지금 6kg 정도 엮고 요래 지금 하고 조금씩 늘려가고 있어요. 쫄았네요. 괜찮아요. 더 해도 돼요. 100평당 10kg여도 괜찮아요. 100평당 10kg여도 괜찮아요. 급하면 그 가리고 고토고 그거 다 빼버리죠. 요소만 그냥 이으면 됩니다. 요소가 제일 보약이거든요. 질소가 제일 보약이다. 그러나 그 단계가 지나가면 가리라든지 고토라든지 인산은 우리가 토양에 거의 대다수에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괜찮습니다. 10kg여도 괜찮아요. 100평에 10kg면 평당 100g 밖에 안 됩니다. 100g어치가 괜찮아요. 그 100g이면 얼마 안 됩니다. 지금. 그 지금 다른 마늘밭에 같은 경우에 최고 많이 뿌린 게 100평에 9포 298, 180kg 평당 1kg 800g 마늘에서 최고 기록이 그런데 오늘 또 아침에 통화한 한 사람이 또 나왔어요. 그 집에도 100평당 9 멀쩡합니다. 자, 어떤 환경을 갖춰주느냐 차이입니다. 밀양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황금알 자리에 앉은 밭이 있고 우리가 그 외에 변두리에 나가서 토양에 수분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땅과 두 가지 다르다는 거예요. 물 배수가 잘 되는 곳에는 우리가 비로 이 실을 올리면 토양에 산소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물을 공급을 했을 때 함수가 밑에서 차올라오는 땅은 생산량을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겨울에 생산량이 안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밀양의 우리 토양이 배수가 잘 되는 땅 한나절 내에 물 뿌리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나가면 발이 안 달라붙는 땅 1등입니다. 그런 보물 땅을 가진 자리는 깨를 제외하면 생산량을 넓힐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깨는 물을 뿌리는 단계
우리가 관수를 한다 그러기도 하고 비료를 녹이가 관수할 때 하고 맹물을 뿌릴 때 하고 맹물 줄 때 하고 그 맹물 12 양이 이 여기에 미치는 양은 막대합니다. 그거는 이 잎에 들어있는 그 영양소를 이동량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수하기 전에 먼저 연면 시비를 하고 그 다음에 관수를 하고 그 다음에 연면 시비를 해놓으면 최적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이동량에 의한 잎에 있는 잔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을 뿌린 양은 이동량입니다. 이건 어느 작물이나 동일하게 해당합니다. 이동량에 해당하는 거와 성장에 해당하는 거 두 개가 동시에 붙어 있습니다. 이동으로 봐도 되고 성장으로 봐도 되는데 이동이 성장이고 성장이 이동으로 보면 될 겁니다. 그래 되면 그 이동량의 표면적은 늘어났으나 잎 두께가 얇아져서 잎 속에 영양이 없어서 잎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게 대다수일 겁니다. 장 회장님, 이 말에 그 다른 뭐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그 대표님 말씀에 예. 제가 그 시행 제공 대안 말씀해 주신 말씀이고 시작하는 분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도 예.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느냐? 예. 지금 그 유튜브라든지 강의하시는 거 지금 초보자가 들어도 이게 무슨 마음인지를 도대체 이해를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는 되도록이면 이론적으로 좀 알아야 되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고 꼭 깻잎 제품 그때만 하지 말고 전 작물을 다 봐라. 가보면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계속 우리 대표님께서 강의한 게 전국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걸 들으면서 그걸 잘 듣다 보면 아주 그 고요한 시간이라도 자기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들어보면 이 순간적으로 딱 깨집니다. 순간적으로. 야, 봐봐. 그럼 일을 할 수 없고 아니 사람들이 남다른 공부하죠. 무슨 얘기인지를 못하거든요. 지금 이 대표님 조금 전에 저 강의하시는 거 지금 오늘 처음 오시는 분 이해가 되는 거 있습니까? 오늘 우리 그 단장님 딴거 많이 보셨는데 좀 이해되는 게 있어야. 또 단감은 또 단감대로 그 생리적인 부분 요걸 이해하면 좀 또 이해하기 어려운데 단감도 요 초기에 요 영향은 똑같습니다. 단감이 똑같습니다. 요걸 아마 익히게 될 겁니다. 깨는 전 생육이 단감이 신초가 자라는 거와 똑같습니다. 항시 새롭게 자라요. 얘는 단감은 체내 저장 공간에서 저장을 하지만 저장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장 회장님 지금 깨때가 굵으니까 저장을 해서 힘이 강합니다. 그냥 뽑아놔도 몇 개월 그냥 살아요. 그냥 안 죽어요. 왜? 몸속에 잎 속에 영양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농가에서 깨를 뽑아내면 잎이 금방 살이 빠져서 힘이 뚝 떨어져요. 그건 뭐냐? 떼공 굵기가 가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깨 재배 이 시는 요것이 아니고 1.5에서 2.0에서 더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그러면 어릴 때는 1.0도 괜찮다는 소리입니다. 요거 이해됩니까? 장인님? 예. 1.5에서 2.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를 잡으면 됩니다. 지금 대표님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아까 물었을 때 2.0에서 2.6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현재 있는 상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 지금 봄에 우리가 봄과 가을에 파종 시기가 들립니다. 왜? 외부 기온이 들립니다. 그때는 이 시를 낮춰서 파종을 하자. 만약 우리가 7월 달에 파종을 하게 되면 이 시를 1.5 이하로 맞춰서 하자. 그런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해석을 하면
예, 이게 3월달에 이렇게 파종을 하게 되면은 막 1.5에서 2.0까지도 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부 기온 아직 낮으니까. 예, 이 시는 올해 깨를 했으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깨를 배우는 게 지금 현재는 밀양 지역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깨를 한 포기도 안 심은 한금을 놓고 대표한테 배우는 겁니다. 전 들깨를 옛날에 아버님 심을 때 한 거지 들깨에 대해서 생리적으로 풀어서 학술적으로 풀어놔서 생리에 맞춘 거지 이 깨를 많이 심어서 아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요 수치를 쓰기 때문에 요 수치는 생명이 살아가는 근본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태아가 뱃속에서 사는 태아의 염도가 0.8인데 그 염도가 생명의 근원인 바닷물의 염도라는 겁니다. 바닷물에 대해서 생명체가 태어나고 왔다는 거고 이 생명체들은 햇빛의 에너지를 광합성을 하는 능력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사람도 선텐 여름에 햇빛을 쬐있을 때 우리는 피부 광합성을 하고 소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이 동물들도 피부 광합성을 합니다. 그러면 땅에서 뿌리를 내리는 이 엽체류들은 더 광합성에 대한 욕구나 원 에너지를 많이 합성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조량이 좋을 때 입하고 일조량이 안 좋을 때 입하고는 다른 거죠. 얘들이 왜 일조량을 찾으려는 시점이 보입니다. 이 시량이 낮으면 잎 두께가 얇아서 잎을 펴버립니다. 왜? 햇볕으로 영양을 만들겠다. 그런데 잎 두께가 두꺼운 것들은 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므려 있어요. 더 커서 펴겠다. 요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이 시량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밀양 지역에서 0.7의 이 시에서 연면 11에서 0.5가 돼서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줬습니다. 연면 10이 두 번에 요렇게 내려가 버렸어요. 0.7에서 0.5로 갔는데 깻잎은 정말 좋아요. 이 시가 낮다. 그래서 이 시를 올려야 된다고 가르쳐 줬죠. 연면 10이라는 게 0.7에서 품질이 안 좋았는데 연면 10이 두 분에 0.5로 떨어져서 식물이 먹어버리고 이 시는 낮았지만 품질은 좋아졌다. 요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이 시가 낮아도 품질이 좋아져 있는 부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가 낮아도. 그러나 이 시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하는 것은 측정기로 측정했을 때 이 시량입니다. 깻잎 더 질문한 거 있습니까? 예. 그러면 식물이나 가수나 뭐 꽃이나 이런 게 함수에 대한 치수가 정확한 치수가 잎의 함수량 말입니까? 땅속의 함수. 아, 토양 함수량. 함수. 토양 함수량을 측정하면 요 측정기로 맞추면 더 쉽습니다. 작물마다 함수량이 정해진 게 있어요. 거의 그거는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35%. 예. 예, 그거는 뭐 그 함수량은 거의 비슷하고 봅니다. 뿌리에 산소 공급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수양버드나무나 그런 종이 다른 거는 별개고요. 그거는 뿌리 호흡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뿌리에서 산소를 모아가 쓴다고요. 우리가 흐르는 물에다가 들깨를 심어놨을 때하고 수양버드나무 흐르는 물에 뿌리가 담겼을 때 다르다는 거예요. 산소 흡수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뿌리가. 그 구조는 다릅니다. 또 다른 분께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이렇게 이쁜 그런데 그냥 열- 이렇게 열매 때는 어떻게? 열매 때는 이렇게 성장시키면 과합니다. 열매 생산은 이거 과합니다. 이렇게
다 자빠져. 어떻게 맞춰? 쪼꼬머리도 나야 이제. 들깨 그 우리 들깨 농사 지을 때 이렇게 했다면 난리 납니다. 우리 과수에 1.0이라고 그랬죠. 예, 처음에 좋았다가 내리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한 1.5에서 내려가야 돼. 0.75. 예, 일반 작물들은 1.5에서 0.7로 내려가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런데 최고 잘 자라고 제일 생산량이 많은 거는 2.4에 준한다. 근데 과수를 갖다가 2.4 맞췄다가 하면 도장지만 나버리고 열매는 쬐끄만해져. 이 시량은 이런 겹채류나 그 작물의 종에 한한 겁니다. 요건 여기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깻잎 부분은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